공포 마케팅, 효율적인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더라도 지금 사서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너넨 큰일 난다. 공포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거대한 행사를 열었고, 실제로 전동 자동차 회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토요타가 넘어갔습니다. 확인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죽기 전엔 자율주행 안 돼 라는 키워드가 먹히지 않는 거죠. 우버도 엔비디아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그렇죠. 아까 없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조인을 했고, 자동차 운전 로봇 회사뿐만 아니라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도 상당히 많이 조인을 했고 좋은 장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재밌게 달려왔는데요. 다시 이 열기를 이어서 나머지 2부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실까요? 네, 이 컴퓨팅 플랫폼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론 이 엔비디아 올인 가격이 이제 200~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2개 또는 4개 정도를 장착을 하죠. 더 많은 컴퓨터를 장착할수록 더 높은 연산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하이페리온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센서 스윗 설계, 그리고 센서의 이제 제공자와 다리 연결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제공도 하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하는 컴퓨터와 더불어 명령이 떨어져서 내려갈 수 있는 제어 아키텍처도 설계해주고, 그리고 제어 아키텍처의 끝단에 있는 구동계, 그리고 샤시 부품에 대한 설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내주는 통신 모듈도 담당해주고 있고요. 그게 넘어와서 훈련하는 훈련소도 엔비디아가 도와주죠. 본인이 테슬라에 맞서는 회사를 하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가 이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직접 참전하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기대해왔고 기다려왔지만, 사실 지금까지 바라봐 왔을 때는 엔비디아는 도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합쳐서 내가 하는 데는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제조 영역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노하우죠. 각각은 다 만들어주지만 내가 이걸 조합해서 어떤 것을 하기에는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 또는 이게 마진이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소비자하고 직접 닿지 않아도 이렇게 파는 게 거의 독점적 지위를 지금 현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마진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꼬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은. 네, 그래서 이 키노 스피치 이후에 젠슨 황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이상적인 물리인공지능 개발 방법론과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 역할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이겁니다.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리얼월드 주행 데이터를 모으자. 근데 이 리얼월드 주행 데이터를 모으려면 내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워낙에 원가가 비싸니 많은 차에 이걸 장착해서 데이터를 모으긴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지원해 줄게. 리얼은 아닌데. 네, 그래서 가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융합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해 주고 있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차에 넣어서 훈련 데이터를 질적으로 강화해서 새롭게 또 모으자.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진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컴퓨팅 플랫폼,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주는 훈련소를 제공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블룸버그 인터뷰 하시는 기자님이 여쭤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의 고객이다. 테슬라의 접근 방법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데, 지금 너는 이 가짜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젠슨 황은 이야기합니다. No, it doesn't replace it.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you should collect. 네, real world 데이터를 as much as you can.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리얼 월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 800만 대 정도가 깔려 있는데 이 800만 대가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비슷비슷한 데이터가 거의 다 겹칠 겁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 개발진 입장에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는 이 800만 대가 매일 돌아다녔을 때 1년에 어쩌다 한 번 마주한 특이한 주행 환경이 나왔을 때 이것이 정말 값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는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가치가 있습니다. 800만 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슷한 걸 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주행 환경이 발현됐을 때 그것을 실제 리얼월드 세계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됐을 때 이걸 바탕으로 유사한 주행 데이터를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를 거기서 사용하면 훈련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리얼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리고 돌아다니는 차의 대수가 적어서 유의미한 리얼월드 데이터의 확보가 적고 특이한 주행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시뮬레이터를 쓰는 것은 사실상 이 개발의 속도를 가속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은 리얼 데이터가 많아야 가짜 데이터랑 합쳐졌을 때의 효용성이 합성 데이터 효용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저렇게 해가지고 리얼 데이터가 많이 모이겠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진영의 단점인 겁니다. 로봇 회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든 운전 로봇 회사든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저희는 이미 엔비디아를 이전부터 많이 사용해 왔던 중국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왔었습니다. 지금 좌우에 니오와 샤오펑 두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1년이 넘어서면서 이 두 회사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플랫폼을 차에 달아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차가 더 많이 팔리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 엔비디아의 컴퓨팅 플랫폼을 얹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자가 확대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적자는 커진다.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이페리온 플랫폼을 다 썼을 때 각 개별 이 로봇 만드는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의 원가를 내야 되는지 비용을 내야 되는지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는 이 첨예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에 팔던 차를 컴퓨팅 플랫폼을 얹었으니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얹어서 7천만 원을 소비자한테 판매한다가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짜리 차에 컴퓨팅 플랫폼을 얹었어도 경쟁 환경상 그것을 비용으로 안아야 되는 구조고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니오 샤오펑처럼 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감내하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근데 니오 주가, 샤오펑의 주가를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턴어라운드는 언젠가는 가능한가요? 엔비디아를 계속 쓰는 한 엔비디아가 굉장히 높은 GP 마진을 영위하며 이 컴퓨팅 플랫폼을 팔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라고 생각하고선 컴퓨터를 넣고 있지만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저 상황을 보고 있을 건데 자기들의 소비자니까요. 근데 망하는 것보다는 살려놓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조금씩은 뭐 양보해 줄 수는 있겠죠.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길 수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소비자는 시장 확산을 노리고 개발 주도권을 시장 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가격을 낮춰주거나 뭔가 상생하는 구조를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니오와 샤오펑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좌측 그림 보시면 니오, 션지라고 부르는 자체 추론 칩을 양산합니다. 못 견디겠는 거죠. 자, 이게 사실 대단한 성과인데요. 테슬라도 사실 2019년 넘어가면서 모델 3의 대량 양산도 성공했고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의 판매도 시작됐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추론칩 설계와 도입을 통해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개발 최적화도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오 그리고 샤오펑도 이렇게 자체 추론칩의 양산 개발 및 양산에 성공을 했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션지,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튜링 각각 엔비디아 올인이라는 컴퓨터의 4배, 3배 성능의 칩을 내재화했고 탈 엔비디아를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속 적자 확대를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이 칩 내재화와 대량 양산 확대, 칩이 내재화되면 차값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익이 남을 수가 있죠. 파운드리 비용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를 25년에 하겠다라고 일단은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사실은 엔비디아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탈 엔비디아에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2페이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 로봇, 물리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추, 이 이동 능력의 개발 과정에서 3대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하는 테슬라, 그리고 제3자에게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는 엔비디아 연합전선,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엔비디아와 화웨이가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세 축이 이 인공지능, 물리 인공지능의 자율이동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3축인데 엔비디아 내에서는 독자 노선 구축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분열이 나오고 있군요. 네, 엔비디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큰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폭스바겐, 혼다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화웨이 얼라이언스에 조인을 했고 중국의 관영 자동차 업체들이 조인하여 어마어마한 판매 성장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만 있는 건 아니었군요. 네. 그건 좀 약간 인상적이네요. 저는 이 물리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간 경쟁에서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국가의 부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미중이라는 빅2가 물리 인공지능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 쪽 중심에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 쪽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이 전쟁 무기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는 전쟁의 수단으로 로봇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 물리 인공지능 로봇의 이동 능력을 확보하고 행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국방력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개별 기업으로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화웨이는 중국의 관영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하여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낮은 원가로 비슷한 역량 구현을 해주면서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면 어쨌든 한눈에 압도적인 것은 이제 테슬라다. 미국의 진영에서의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 정말 양쪽 그림을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펼쳐져 있는데 미국과 그 또 하나의 축,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이제 상당하게 맞설 정도로 올라왔고 다른 국가들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나는 많이 파는데 적자는 깊어지니까 이제 자체 칩을 하면서 약간의 분열 조짐이 나고 다른 기업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구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FSD가 테슬라를 선택하든지 화웨이를 선택하든지. 근데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거나 가격적인 걸 떠나서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의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다 국방과 관련된 내용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에서 미국과 중국은 훨씬 더 또 패권 전쟁을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자율주행이 이제 완성되고 물리적 이동 로봇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그 시스템은 누구 걸 쓸 것이냐를 했을 때 자체가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화웨이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중국 친구들이 테슬라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개발 방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각 운전자들의 운전 패턴을 분석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의 세이프티 스코어, 이 점수 부여를 통해서 높은 세이프티 스코어가 나오는 사람,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FSD의 베타 버전을 뿌리고 기능을 추가하고 추가된 기능만큼 이 세이프티 스코어의 허들을 낮춰서 점점 더 베타 테스트를 늘려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면서 천천히 올라온 거고 쌓아온 거고. 그 화웨이도 그렇고 중국의 니오, 샤오퐁, 리오토, 샤오미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차를 구매하면 공짜로 그냥 줍니다. 지금 이 주행 소프트웨어 미완성인데 공짜 사용 구간입니다. 쓰세요.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만 지금 일단 이용하시면 상당 부분 편하게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김석 팀장은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국도 굉장히 자주 가서 이제 타보잖아요.
화웨이 카도 타보셨나요? 네, 어땠나요 이거는? 약 3년 정도 전에 테슬라를 탔었던 느낌입니다. 3년 정도의 격차를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가요? 네, 주행 기능이 완비되지 아직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던가요? 도심 내에서 운전을 했을 때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회전을 하면서 자전거 길이 가운데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 길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 경로 선택에 있어서의 이제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추월을 하는 기능 측면에서 이 추월 기능을 할 때 이 가감 속에서의 상당히 이제 부드럽지 못한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행 성능을 구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아직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언제 타신 거죠?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10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사실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렇게 공짜니까 한번 자율주행을 타보세요라고 뿌리면 데이터는 엄청 빨리 쌓일 거잖아요. 가장 값진 데이터가 엄청 빨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슬라도 3년 전에도 완벽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번 중에 한 번 괜찮았던 거를 올린 걸 수 있었던 거죠.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땐. 자, 중국 친구들도 최근에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여러 주행 경험 중에 제일 잘 된 걸 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친구들은 개별 브랜드 각자가 무료 배포를 통해서 소비자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고 소비자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발견됐을 때 직접 개입하거나 사고가 나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즉 오류와 정정이라는 페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쌓이기 때문에 저는 2, 3년 정도가 지나면 여전히 테슬라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겠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믿고 탈 수 있는 기술 레벨의 허들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이 완성됐고 규제가 완화되고 비즈니스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각 시장에서 이 선도 업체들 또는 후발주자들이 누가 이 시장에 참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각기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에 요즘 매진하고 있습니다. 로봇택시 시장이 개화했을 때 기존의 택시, 승차 공유 등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버스, 기차, 지하철, 단거리 비행기를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며 내가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낫겠다 이른바 신차 소유의 종말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 로봇택시의 시장 수요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결제액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그것을 미국 시장 기준으로 얼마, 전 세계 시장으로 얼마를 계산하고 있고 가치가 나오고 있네 시장 규모. 저는 전 세계적으로는 2,000조 정도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약 200조 정도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선도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경쟁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후발주자들이 공존할 것입니다. 각기 어느 정도의 쉐어를 가져가는지가 창출 가능한 이익의 레벨이 될 것이고 승용 이동 서비스만으로 그 정도인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개척된 뒤에는 전 세계 14억 5천만 대의 자동차 중에 승용 이동 서비스 제공 차량이 2천만 대고 상용 이동 서비스 제공 차량이 4억 대입니다. 이 시장으로의 이관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이 가치평가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마침내 이동 능력에 더해 다양한 행위 제어가 가능한 범용 노동 시장으로의 확산이 이어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2030년 전에 기업 가치의 반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까 이제 트럼프 정부 2.0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좋은 환경을 테슬라를 포함한 규제 완화 자율주행의 산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전기차 보조금은 중단했잖아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레거시 업체들은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반대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이 제거되는 것에 이제 옹호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당연하게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별로 구조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작년에 180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는 210만 대를 팔까 220만 대를 팔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전기차 보조금의 확보를 통한 물량 증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어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프트웨어로 진화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전 세계에 내가 800만 대를 팔아놨는데 그 중에 3%가 테슬라의 FSD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 연말이 되면 1000만 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을 텐데 이 중에 15%가 사용할 거라 소프트웨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물량 증대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로봇택시로 전환이 되면 소유의 중단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자기가 차를 B2C로 파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 차를 보유한 서드파티와 함께 협업을 하던 이 차를 사용하여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 한 대의 원가를 신경 쓴 제조 비즈니스의 마인드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흔쾌히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했죠.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차도 잘 안 팔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기차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구독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직 구독률이 낮잖아요, 그죠? FSD. 예, 이것만 올라가도 한 대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플랫폼이고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자율주행을 구독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보조금 중단했을 때 뭐 테슬라만 다 영향받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오히려 다른 애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다리를 걷어차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2.0이 돼도 이 방향은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이제 뭐 마무리한 시점에서 추가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 하우스가 이 물리 인공지능 로봇 스터디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제시에 축이 되는 그런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간의 장난스러움으로 했던 1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무겁게 좀 심도 깊게 일단 모빌리티부터 분석이 들어갔고요. 이제 이어서 AR 그다음에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도 다룰 예정입니다. 예, 일단 고생을 하셨고요. 마무리하자면 어떤 특정 종목의 추천의 의미는 여전히 아니고 이 산업의 기술의 대표 기업들로서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그 3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